북한에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 서열 2위가 3대에 걸쳐 한 번도 숙청당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당했습니다. 이복형 김정남 암살당했습니다. 숙청이 밥 먹듯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권력자를 모두 섬기면서 97세까지 무탈하게 살아남았습니다. 2025년 11월 3일 그가 사망했습니다. 이름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의 영결식에서 김정은이 직접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직접 나와서 고인을 맞이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김영남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왔던 그 사람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던 모습, 그 사람입니다. 1994년 김일성 장례식 때는 추도문을 읽었습니다. 아들 김정일도 아닌 김영남이 추도문을 읽었습니다.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다는 겁니다.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영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권력의 향배를 남보다 10년 먼저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당시 북한의 실권자는 김일성과 둘째 부인 김성애였는데, 김성애는 북한이 영부인으로 그녀를 건드린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김영남이 당 국제부에서 김일성 혁명활동 전시관을 꾸밀 때 마지막 전시관에는 영부인 김성애의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김영남이 전시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김성애 사진을 전부 내리라고 지시했는데, 간부들은 김일성 영부인 사진을 빼라니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라며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남은 단호하게 조선의 어머니는 김정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김일성의 첫째 부인이자 김정일의 생모였는데, 당시 김정일은 아직 공식 후계자도 아니었지만 김영남은 벌써 김성애 시대는 끝나고 김정일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문이 김정일에게 전해지자 그는 어릴 때여였던 어머니를 김영남이 기억해 준 것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 김정일이 권력을 잡았고 김성애는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났는데, 만약 김영남이 김성애의 사진을 그대로 뒀다면 숙청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영남은 10년 앞을 내다보며 권력의 흐름을 읽었고 누가 다음 권력자가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이 능력이 바로 김영남을 살렸습니다. 김영남의 두 번째 생존 비결은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완벽한 예의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 북한의 원로 간부들은 큰 혼란에 빠졌는데, 손잡벌되는 젊은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처음 공식 행사장에 나타났을 때 원로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남은 달랐는데, 권력 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맨 먼저 김정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간부들도 황급히 따라서 인사를 했고, 김정은은 김영남의 이런 태도를 보며 깊은 신임을 갖게 됐습니다. 장성택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김영남의 처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로 한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김정은 앞에서 박수를 설렁설렁 치고 건성으로 예를 갖췄다가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김영남은 자신이 아무리 원로이고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권력자 앞에서는 완벽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태도가 김정은 시대에도 그를 권력 핵심에 머물게 했습니다. 김영남의 세 번째 생존 비결은 어떤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는 철저한 청렴함이었습니다. 김영남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인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준비해 간 옷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행사장이 추웠지만 김영남은 그냥 참고 있었고, 이를 본 북한 대사가 안타까워서 내복을 사다가 건네뒀습니다. 김영남은 그 내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했지만 귀국하는 날 숙소 침대에 그 내복을 깨끗하게 벗어놓고 떠났습니다. 대사가 급히 찾아와서 이건 입었던 옷이라 누가 입지도 않으니 가져가십시오 라고 권했지만 김영남은 끝까지 거절하고 그냥 두고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교관이나 고위 간부들이 해외에 나가면
온갖 선물과 뇌물을 받는 게 관행이었는데 김영남은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내복 한 벌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청렴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김영남을 깨끗한 원로로 신뢰했고 그 누구도 김영남을 부패 혐의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남의 네 번째 비결입니다. 본인은 평생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었지만 1987년 김영남이 아들 김동우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던 중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김동우는 친구들과 내기 트럼프를 치다가 판돈이 다 떨어지자 여성을 알몸 상태로 눕혀놓고 그 위에 초밥을 얹어서 내기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씩 주워 먹는 게임을 했다가 발각됐습니다. 문제는 김동우나 그 친구들이나 모두 당 거물들의 아들이라서 오히려 뻗대고 있었는데 대학 분위기가 고위 간부 아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어디 있느냐 불만이 폭발했고 결국 김일성 종합대학 당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영남은 아들을 집으로 불러서 발가벗긴 후 다음날 등교도 못할 정도로 가죽 벨트로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결국 김정일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김동우는 본보기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6개월 후에 풀려나서 복학했는데 김영남은 자기 아들이라도 절대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격함은 김영남이 단순히 자신만 조심한 게 아니라 가족까지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북한 사회에서 원한을 살 만한 일을 절대 만들지 않으려는 그의 처세술을 보여줍니다. 김영남의 다섯 번째 생존 비결은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인사권에 절대 개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어도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인사권을 쥐고 있어도 절대 휘두르지 않았으며 이런 원칙이 그를 모든 권력 투쟁과 숙청에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김영남은 외교부장을 지냈는데 외교부장은 전 세계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모든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국내에서 살면 힘들지만 해외에 나가면 외화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모두가 해외 발령을 원했고 그래서 외교부장인 김영남에게 청탁하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남은 누가 찾아와서 저를 대사로 좀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일만 잘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추천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단 한 번도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사람이 과오를 범해서 좌천되거나 숙청될 때 그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를 따지는데 김영남은 단 한 명도 추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질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남의 여섯 번째 생존 비결은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계속 외국 인사들과 술자리를 가져야 하는 게 기본인데 김영남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 저녁에 파티를 열 때 주요 결정들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술을 안 마시는 김영남은 이런 파티에 초청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력자의 파티에 초청되지 않으면 권력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김영남은 술자리에서의 실수와 말실수를 피할 수 있었고 일 잘하고 청렴한 원로로 더욱 신뢰받았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 중 상당수가 술자리에서 한 말 때문에 숙청당했는데 김영남은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이런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웠고 평생 한 번도 술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남의 일곱 번째 생존 비결은 위기의 순간을 유머로 넘기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었습니다. 북한이 능라도에 큰 유원지를 만들고 개통식을 열었을 때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를 포함한 외국 인사들과 북한 원로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젊었기 때문에 외국 대사들과 함께 회전근해를 타자고 제안했고 나이 많은 김영남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전근해가 공중에서 멈춰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후에 겨우 내려온 김정은은 외국 대사들과 원로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버럭 화를 냈고 순간 행사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외국 인사들은 당황했고 북한 원로 간부들은 공포에 떨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김영남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남의 이 행동은 김정은의 화를 유머러스하게 만들어버렸고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풀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으며
위기의 순간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김영남은 정치적 완충자 역할을 해냈고, 이런 능력이 그를 3대 권력자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김영남은 한 번도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절대 복종하면서도 부하들에게는 존대했으며, 평생 단 한 번의 해임이나 좌천도 없었습니다. 숙청이 난무하는 북한에서 3대에 걸쳐 권력 서열 2위를 지켰다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고, 철저한 자기 관리와 뛰어난 정치적 감각,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삶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2025년 11월 3일 97세로 생을 마감한 김영남의 영결식에서 김정은이 직접 유해를 맞이한 것은 그가 북한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안전하게 권력 핵심에 머문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영남의 처세술은 독재 국가에서의 생존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원칙과 청렴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북한의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